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성델타테크, 코드 번호는 065350입니다. 네,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가격적인 전략 위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취약을 하죠. 뭐냐면은 뭐 예전에도 한번 다른 종목들이나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제 또 모멘텀적인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17,500원 정도 라인에서는 뭐 한 이 정도 라인이죠. 이 정도 라인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뭐 이런 직전 이런 데보다는 조금 손절 낮게 잡고 진행을 해본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근데 오늘 보시면은 뭐 손절을 내가 좀 짧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절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손절을 못했다 오늘 라고 하면은 아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약하지? 뭐 이렇게 반등을 그래도 좀 줘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장중에는 그 등락폭 자체가 상당히 컸으니까요. 마이너스 13%까지 갔다 왔으니까 상당히 좀 무서웠죠. 네, 무서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신흥 네타테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 빠지는 적도 그렇게 많지도 않죠. 이때 빠졌었나 이때? 그러네요. 이때 고가 저가 해서 마이너스 30% 위로 아래로 이렇게 35% 정도? 네,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긴 했네요. 일단 뭐 꼬리가 들이달렸다는 거는 또 보면은 기관 애들이 기관 쪽 그리고 투신 쪽이랑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 관점을 봤던 것 같고 개인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닉셀에 동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었죠. LG화학이 아마 LG화학이 이렇게까지 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대형주가 마이너스 12%? 대형주가 마이너스 12%였다는 거는 거의 하한가를 맞았다는 거죠, 지금. 물론 이런 지지 라인들은 있긴 한데, 콜 사태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늦게 봤어요. 이거를 오전장에서는 잘 못 봤고, 오전장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LG, 거기가 이제, 뭐 GM이랑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사수혜로 갔던 게 이제 SDI 관련주들이죠. 네, 신흥 SC,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반사적으로 이제 올라갔었고, 네. 그래서 추락은 GM의 추가 리콜 결정 때문이다. GM은 지난달 17년 19년형 볼트 6만 9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까지 출고된 7만 3천여 대에 대해서도 추가 리콜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지난 20일 날 밝혔다. 20일 날 밝혔다고요? 그럼 금요일인데? 내가 엄청 느리구나. 그래서 작년 11월 처음으로 볼트 EV 리콜에 나섰고 당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 충전율 90%로 제한하는 조치만 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자 배터리 모듈 전체 교체를 결정했고 19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에도 제조 결함이 발생해 추가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난 아니군요. 그래서 당장 관건은 리콜 비용의 분담 비율인데 박연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리콜 당시 LG전자가 2,346억 원, LG화학이 910억 원을 이제 충당금을 설정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현대차 코나 EV 화재로 인해서 리콜 때도 1조 300억 원, 비용 중 LG에너지솔루션이 60%가량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어, 네. 다만, 리콜 이슈는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이슈가 LG화학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양산 기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이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중기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는 불가피하고 고품질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이런 리콜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완전. 예.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한 끝으로 쉬었다가 나중에 가느냐의 차이점이 발생이 될 거.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결국에 이겨내서 올라갈 건데 조금 더 쉬었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가느냐의 차이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우려감은 생겼죠. 우려감은. 네, 우려감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던졌어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1억, 10억, 100억, 1000억. 한 2865억 정도를 던졌습니다. 2800억 정도를. 그리고 이거를 개인들, 기관들이 받아내줬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뭐 많이 팔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샀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도 있고, 상당히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일단 뭐 신성 델타테크만을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손절이 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14%, 15%뭐 60일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쉽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버텼다라고 하면은 또 잘한 거고 손절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손절을 뭐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내일 당장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안 나오면은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여기 시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금은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일이 조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의 종가상 17,000원대는 지켜주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좋다라는 관점이고 시장 참 요즘에 좀 어렵죠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금방금방 또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내려가고 나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뭐 그렇게 이런 리콜 사태는 발생했지만 뭐 성장은 변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패턴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자리가 뭐 이런 17,500원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다. 지금은 오히려 저항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제 성향상은 일단은 저는 조금 비중이라도 조금 줄였다가 관망을 했다가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고 다시 사든가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관망이나 아니면은 다시 뭐 이게 최저점 손절은 아니잖아요. 일단 막 들고 있다라는 거 가정하에 든다라고 하면요.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분위기나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느껴지죠.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덜 느껴지는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면은 이런 게 또 크게 와닿으니까 좀 많이 빼긴 하네요, 이게. 많이 빼긴 했어요. 또 꼬리도 길게 달리기도 했고요. 네.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수다? 참, 이것도 어렵고, 매수 관점을 보지만 항상 그거는 있죠. 만약에 내가 틀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나야 되는 법도 있고, 그런데, 음, 일단, 일단 뭐, 10시에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LG가 친인척 회사로 알려진 신성델타테크 임원들이 일제히 주식을 또 매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신성델타테크의 주가의 고점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와 기존 사업부 호실적 덕분에 신성델타테크는 지난 11일 장중 22,600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인지 다카기 황공을 비롯해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일제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임원이 5명이 매도를 했고 6월 중순 이후 약 11억 3천만 원을 가량을 매도했고 네. 그래서 작년 8월 20일 주당 3,000원대였는데 올해 8월 10일 종가 기준 22,600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대략 1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임원 한 명이 아니고 이제 5명이 일제히 매도했다는 점은 임원들이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봤다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 글쎄요, 저는 또 누군가는 또 받아주는 사람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도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근데. 이슈는 아니지만, 이게 또 시장이 좋을 때랑 나쁠 때랑 또, 이게 좀 온도 차이가 좀 달라요. 아, 그래? 너희가 매도했어? 임원진들이 매도했다고? 그럼 뭐 내가 받아서 뭐 올려보자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를 했어? 그러면은, 진짜 단기 고점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시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17,500원 이런 자리 있죠? 17,500원 이런 자리는 사실 저는 여기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모멘텀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LG나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눌림이고, 이건 적절하게 이제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수 관점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수로 등장한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리콜 사태죠. 리콜 사태인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어,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했더라. 물론 산 거에 비하면은 좀 적게 매도한 것도 맞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이 추세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지 라인이 있죠. 이런 지지 라인들을 깬다라고 하면은 실제 조금 장기적으로는 뭐 우려감이 당연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이런 트라이앵글 패턴에 있어서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했으면 사실 이렇게 지지받고 더 가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직전에 여기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의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라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은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죠. 예, 여기서 이제 모아간다라든지 그래도 한 번 반등 줄 때는 이렇게 좀 빠져나온다라든지 이런 전략을 취한단 말이죠 보통. 예, 뭐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물린 거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략을 짠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사가지고 눌림목이 발생이 되면은 눌렸을 때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운 좋게 준다라고 하면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죠. 근데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기준점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조금 여유롭게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데서 잡아가면 좋았겠죠. 그럼 수익이 바로 났을 테니까. 뭐 수익을 보시, 이런 와중에도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가 좀 큰 손실이나 아니면은 내가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17,000원 기준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7,000원? 내가 그래도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버티는 거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인데? 그러면은 뭐 비중을 조금 덜어냈다가 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살아날 때, 추세가 살아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21선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5일선이 뭐 이런 식,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려면은 주가가 최소한에 이렇게는 올라와 줘야 되겠죠? 뭐 이럴 때 눌림 때 이때 다시 사는 거죠. 네, 눌림 때.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지난 하락장은 뭐 같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과도하게 시장이 좋은 와중에도 떨어져가지고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결정하시고 네. 여기가 또 최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6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순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